28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12,617명 발생했습니다. 하루 동안 확진자 15명이 목숨을 잃어 역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부산을 방문해 부산 녹색전환 특구 지정을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진보당 김재현 후보도 주말 동안 부산의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모듈러 교실 설치와 작은 학교 자유통학 운영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부산의 과밀학급 현황과 대책을 짚어봅니다. 부산시가 올해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지난해보다 19% 증액된 예산을 투입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28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는 12,617명입니다. 하루 동안 확진자 15명이 목숨을 잃어 역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3명이며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64.6%입니다. 기장군의 한 요양시설에서 신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기존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영도구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다음 달 4일 사전선거를 앞두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심 후보는 부산과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며 부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해운대 군함로와 서면 카페거리 등을 돌며 부산 시민들을 만난 심 후보. 가장 깨끗한 자신을 선택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또 부산은 해양 수도인 만큼 해양 데이터 센터 설립과 부산 항만청 지원 등을 통해 해양 생태 기반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기에 철강과 기계, 조선산업 중심의 부산 지역 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법으로 탈탄소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을 녹색 전환 특구로 지정해 지역 주력 산업의 전환을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탈탄소 전환 R&D 투자를 집중해서 우리 청년들이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고 부산에서 공부하고 일하면 부산의 녹색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심상정 후보는 2030 부산세계 박람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37년간 복직투쟁 끝에 명예퇴직한 김진숙 씨의 투지를 받들어 주 4일제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한편 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부산 서면을 찾아 거리 유세를 펼치며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후보는 가덕신공항과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북항 재개발을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대선 후보도 26일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김재현 후보는 서면과 부산대 등에서 거리 유세를 하며 유권자들과 소통했습니다. 김 후보는 부산 발전과 시민의 생명권을 위해 미군 55 보급창 8부두 이전과 미군 세균 실험실 전면 폐쇄를 약속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부산의 20대 대통령 선거 선거인 수가 292만 4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부산 인구의 87.2%로 지난해 4월 열린 부산시장 보궐선거 선거인 수와 비교해 16,200여 명, 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 수와 비교하면 11만 4,400여 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성별로는 여성 유권자가 남성보다 8만 6천여 명 더 많고 연령대별로는 50대 유권자가 18.9%로 가장 많습니다. 구군별로는 해운대구 유권자가 가장 많고 중구가 가장 적습니다. 3.1절을 맞아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을 만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옹불 의사로 알려진 이태준 선생과 단재 신채호 선생의 아내로 알려진 박자혜 여사를 만나봅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몽골에서 인수를 베풀면서 독립운동을 펼친 이태준 선생은 업적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중 한 명입니다. 이태준 선생은 안창호 선생을 치료하면서 신민회, 또 비밀결사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신민회 가입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독립운동의 길을 걷게 되고요. 몽골로 이제 가시는데 의원을 개업을 해서 몽골인들과 몽골의 왕을 치료를 해주는 일을 하면서 몽골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이제 대접을 받게 되죠. 거기서 이제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독립운동가들의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비, 또 무기를 살 수 있는 뭐 자금, 뭐 이런 그 독립운동 자금을 주로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십니다. 이태준 선생은 세브란스 의학교 재학 시절 안창호 선생의 권유로 비밀 청년단체인 청년하구회에 가담하면서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안창호 선생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몽골로 간 이태준 선생은 몽골에서 의사로 번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태준 선생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은 러시아 백위파 부대에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면서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1921년에 그 러시아의 그 백위파, 백군에 의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세요. 몽골의 그 어떤 산에서. 그리고 그 백군들은 이태준 선생의 시신을 숨겨서 아직까지도 이태준 선생의 시신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아내로 더 잘 알려진 박자의 여사도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 중 한 사람입니다. 박자의 여사는 간호부 시절 3.1 만세운동의 영향을 받아 간호회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신채호 선생과 결혼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하며 국내외 독립운동가들 간의 연락이나 미립국하여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를 도왔습니다. 뭐 살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옥바라지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삶을 사셨고, 의열단원들이 이제 폭탄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지고 또 동량척 주식회사 나석주 의사가 던지고 이런 일들을 이제 박자의 여사가 폭탄도 옮겨주고 길잡이도 해주고 이런 일을 도와주면서 생활을 하세요. 생활을 하시는데 상당히 이제 어렵게 살았죠. 올해로 103주년을 맞이하는 3.1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할 차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숙제죠. 학생들과 안전이 직결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과밀학급 문제 해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차선은 기자와 신학기를 앞두고 부산의 과밀학급 현황과 그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차선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과밀학급 해소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됐는데 부산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난해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이 과밀학급의 경우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했었는데 네. 올해 역시 과밀학교의 경우는 신학기 2주 정도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학년별로 나눠서 이 원격 수업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과밀학교와 또 그렇지 않은 학교 간의 교육 불평등 현상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밀학급 해소는 꼭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과밀학급은 학생 수가 한 학급당 28명을 초과하는 교실인데요. 부산에는 115개 교, 총 1,662개의 학급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부산의 초중고교 과밀학급 비율은 14.4% 정도입니다.
해운대 센텀 초등학교의 경우 한 학급당 38명 정도이고 정관 신도시 내 정관 초등학교는 32명, 명지 신도시 내 명호 초등학교는 32명, 또 동네 명륜초는 31명 수준입니다. 주로 강서구 명지나 기장군, 정관, 동래구 등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과밀 학급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 과밀 학급 해소 방안, 부산에서 실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얼마 전 센텀 초등학교에 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모듈러 교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네. 이 단열이나 방음에 취약한 기존의 컨테이너 교실보다 진화된 형태인데요. 이 조립식 건물로 주문에 맞춰서 이 공장에서 제작된 이동식 건물인데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졌고 또 공기 정화 장치가 내장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 스프링클러, 소화기, 비상 경보 설비 등을 구축해서 화재에도 안전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석 달이면 완성이 가능하다 보니 교사를 증축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과밀 학급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운동장에 설치가 되다 보니 아이들이 그만큼 뛰어놀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도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또 올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작은 학교 자유통학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기장군대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소 이전 없이 입학할 수 있는 작은 학교 자유통학구역이 운영이 됩니다. 과밀 학교인 큰 학교 입학생이 주소 이전 없이도 과소학교인 작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아직 신학기가 시작되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교육청에선 대거 이동은 아니지만 작은 학교의 경우 학년당 20명 정도, 한 학급은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채워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내년 일광 신도시와 주변 농산어촌 지역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작은 학교의 장점은 살리고 또 큰 학교의 학생 밀집도는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 또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초중 고등학교 이 30개교 학교에 대해서는 교실을 재배치하고 교사 증축, 또 앞서 보셨듯이 모듈러 교실이 설치가 됩니다. 또 올해 동래구 온샘 초등학교, 또 강서구 오션 중학교가 개교하고 또 내년에는 명지 5초등학교가 설립됩니다. 시교육청에서는 2026년까지 강서구와 기장군, 해운대구에 7개 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좀 교실을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지만 이 선생님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밀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줄여 나가는 그런 대책이 계속 나오겠지만 단기간 해소하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대책들이 실효성 있는 대책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차순환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5마이크로그램으로 2015년 관측 이래 처음으로 환경 기준을 달성했고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등 강화된 대기오염 배출량 관리 정책과 코로나19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는 올해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하고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지난해보다 19% 증액된 3,2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1일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네, 3월 신학기부터 부산 지역 모든 공사립 유치원 380개원, 원화 3만 86여 명에게 학기 중 급식비가 지원됩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011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을 시작한 지 11년 만에 유초중고에 대한 무상급식을 완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급식비는 원화 한 명당 일식 2,500원으로 사립유치원에 원화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연평균 57만 5천 원의 비용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